네, 여러분 우리 캐릭터 관련되신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컨텐츠 관련되신 분들 혹시 한국 컨텐츠 진흥원의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게 만들어진 게 약 2010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됐죠. 현재 구독자 수는 4만 4천 명입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 예산도 들어가고 또 운영하면서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조회수 13만회짜리가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죠. 요거는 한 6초짜리 광고입니다. 광고. 그 뮤지션을 뭐 모집한다는. 그래서 조회수가 높고 평균 보면은 1개월 전에 441회, 그다음에 1개월 전에 269회, 1개월 전에 274회, 한 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이거 뭐 한 달에 모아서 몰아빵으로 찍었나 싶습니다. 예, 가수들 이렇게 모아서 그 행사할 때 K-팝 뮤지션 가겠다는 예, 아마 광고 영상 다 보면 시간이 뭐 20초짜리, 30초짜리. 이건 이제 컨텐츠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넉 달 전에, 그러와서 두 달, 석 달 전에는 아무런 컨텐츠가 올라와 있지 않고 넉 달 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설명회에 관련된 이제 40분짜리, 38분짜리 이것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한번 제가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형태로 해갖고 세부적으로 예, 캐릭터 산업이 그 당시에 이제 코엑스였던가요? 이야기 창작하시는 예, 이런 게 이거 좋죠. 사실은 그냥 그 PPT나 이런 거 보고 현장에서 안 했어도 되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예, 했어도 되는, 심지어는 저 같은 개인이 라이브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내에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저런 오프라인 행사로 저렇게 자꾸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가. 저거 다 국민 돈인데. 거기 투입된 직원들 광주에서, 아니죠, 저기 어디죠? 나주죠, 나주. 그래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 비용 다 출장비로 저기 정산될 것이고, 그거 예산으로 1인당 왔다 갔다 왕복만 해도 한 20만 돈 될 것이고, 뭐 잠이라도 자면 더 전날 와서 좀 숙박이라도 한다면 더 문제일 것이고, 뭐 집이 서울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장소 대여하고 뭐 하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정말 돈을 어떻게 못 버리면은 안 될라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차라리 이거를 이 정도 예산이면은 이거 항상 행사 하나 할 때 한 최하 500 이상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캐릭터 작가 한 명, 1년 동안 그래도 뭐 넉넉하진 않지만 작품 활동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시드머니 될 수 있는 돈인데. 자,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5개월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막 30초짜리, 20초, 2분짜리, 사실 이런 거는 그냥 광고 CF를 누구한테 위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는 채널로서 그 기능을 못하죠. 1년 전에 이제 뭐 17분짜리 갖고 이런 게 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틀에 박혀 있는 듯한. 물론 보면 도움되는 것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예.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지원 사업 했던 거 외에 각 사업부의 세부적인, 그다음에 전년도 했던 좋은 사례들, 담당 직원들이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 1인당 10분씩만 찍어도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조회수. 그러니까 진흥원은 지원 사업을 위한 기관인 게 맞죠. 그 본인들이 선도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해외 트렌드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해줘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를 받고 여러 가지 예, 그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조회수 400회, 500회 뭐 이렇게 뭐 1000회도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본다는 소리예요. 작가들이 자기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대중문화사업지원사업본부에 993회밖에 조회수 안 나왔다. 그러면 작가 플러스 이 대중문화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과연 관심 있는 사람들이 900명밖에 안 되던가. 뭔가 접근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안 보는 분들도 잘못이고요. 이거 보고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몰라라. 무관심도 사실 큰 죄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20초짜리 이런 광고 같은 것들을 올리는데 이거 분명히 그래도 예산 들여서 편집하고 해줄 것 같은데 다른 기관을 보십시오. 그 직원들이 다 합니다. 스마트폰 요즘 뭐 인프라 다 돼 있는데 그만큼 일이 바빠서일까? 예, 자기 업무에 자기 어떤 그 파트에 기업들이 좀 참고할 만한 것들.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해서 했던 뭐 기업 명을 노출하기 어렵다면 이런 형태로 했던 것들이 이번 선정돼서 좀 그래도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올릴 수 있는 정 안 되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나주까지 가서 찍지는 못하겠지만 역사면이나 어디 뭐 가까운데 분원들 많이 있으니까 뭐 공릉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찍어 드릴게요. 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라이브로 틀어 드릴게요. 돈 달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부탁을 하세요.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서 아쉬운 거는 지능 원장이 과연 이걸 볼까? 김홍준 원장이. 여기 조회수 보십시오. 자, 요거는 제차하고요. 자, 80회짜리가 있습니다. 264회. 이거 다 돈 들여서 만드는데, 이 얘기는 진흥원 직원 수보다도 부족한 인원이죠. 다시 말해서, 진흥원의 직원들도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1년 전은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왔죠. 뭐, 볼만한 내용이, 뭐,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어떤 지식 공문한, 뭐라 그러네, 토크쇼? 예,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3분짜리, 4분짜리. 애들 장난치는 건 또 아니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런 강사들 3분짜리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뭐 초상권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분들을 부르지 마세요. 강사로 주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이런 국회의원 일반 유명한 강사들 슈퍼 강사들도 이렇게는 제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강사로 받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것들 다 노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되게끔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십시오. 3분 동안 했던 이야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정보 전달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잔소리를 하자면은 지능원서 해외 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들어가서 뭐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해외 지사에 쓰는 예산들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여러분도 혹시 해외 지사에서 오는 것들 한국 콘텐츠 진흥 가면은 보고서라고 해서 리포터를 받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시장 동행 어쩌고저쩌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그 동향은 영업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모니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이트 링크만 걸어주면 들어가서 각 기업별로 보는데 큰 지장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거 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돈 쓰지 말고요. 차라리 해외 현장의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캐릭터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어떤 실황들을 보여준다거나 해외 현장의 지금 콘텐츠 시장이 어, 뭐 상품이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라든지 다양한 장르별로 예,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가서 현장에서 좀 찍어서 어떻게 생생하게 라이브처럼 공유해 주시면 이 유튜브 채널 조회수도 올라갈 것이고 후배들이 이런 걸 통해서 정보 공유도 많이 될 것이고 제가 너무 막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서 하루에 10분짜리 편집. 예, 요즘 유튜브 보면 인기 채널 편집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 라이브로 해도 다 알아서 새겨듣고 정확한 그 정보의 어떤 내용만 좋다면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아직도 70년대 세계 속에서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굉장히 이게 전통이 아니죠. 낡은이죠, 낡은. 예, 이런 틀에 컨텐츠 진흥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냥 이런 것일까? 그리고 거기 수장인 김영주 원장이 이걸 과연 보면서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까? 왜? 예, 이런 겁니다. 제가 나중에 패션 얘기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그때 코리안 뭐 상하이 이렇게 그 지원 사업회에서 무슨 패션 무슨 쇼 예, 이런 거 나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풀로 좀 찍어서 보여줘야죠. 이거 1분 59초. 이걸 보면서 여기서 현장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그 당시 그 선정됐던 브랜드들이 어떤 식으로 갔고 그 후로 어떤 식으로 런칭이 되었고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었는지 예 이걸 제가 따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데 막상 이거를 지원하고 유치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진흥원에서는 여기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방금 보셨지만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자기 스마트폰으로 다 찍습니다. 영상으로도 찍고. 근데 진흥원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멀뚱히 서서 뒷짐지고 폼 잡고 있다가 그냥 온 겁니까? 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공무원이면은 완전 100% 공무원인지 제가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조직 구조가. 거기에 맞게끔 그 일을 해주십사는 겁니다. 제가 기업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뭐 갑질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일반 기업들은 그 매출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기는 사실은 매출을 우리가 논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공정하게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면 그 결과가 물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절차를 제대로 했는데 뭐 불법적인 것도 안 했는데 결과를 가지고 추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이 사실은 잘못된 거고요. 문체부에서 그런다면은 문체부의 그 담당 직원이 잘못된 거죠. 그런 놈은 사실 빨리 없어져야죠. 그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튜브 벌써 10년 된 구독자 4만 3천인데 조회수가 400회, 269회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데 불구하고 직원들조차 안 보는 조회수가 나오는 한국 그 컨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금영주 원장님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본인 공적으로 본인 아이디어로 해서 내세우셔서 좋으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그게 업계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